안녕하세요, 율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드바이스에서 두 개가 남아 있는데요. 하나는 애프터 리터닝하고 하나는 스로잉이죠. 이 두 가지 오늘은 간단히 구현해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 클래스를 작성하기 전에 앞서서 클래스를 명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작성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구현 내용이 애프터인데 하나는 리터닝이고요. 자, 그거를 이제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애프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복사해가지고 클래스명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됐어요. 그리고 이 녀석을 여기다 또 하나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붙여넣기 하고 이 내용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할게요. 자, 전에 했던 것처럼 제 어드바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 그 업무 로직을 갖고 있는 녀석이 실행되기 전에 할 것이 있으면은 비포 어드바이스에다가 나중에 그 결과값을 반환한 다음에 그 이어서 작업을 할 게 있으면은 애프터 리터닝이라고 하는 그 어드바이스를 만들면 되는 건데요. 요 녀석도 이제 비포와 비슷하죠. 일단은 요거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요 이름을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그 어드바이스라고 하는 패키지를 선택을 하고 클래스 하나 추가할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이제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다만 여기서 구현할 내용이 제 임플리먼트가 있는데 어떤 클래스를 구현해야 될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이 남아있죠. 자, 그 인터페이스 명이 애프터 그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은 리터닝이라고 나오죠. 요거를 이제 선택해 주시고 빨간 줄로 거져 있는 클래스 명에다가 마우스가 된 다음에 자, 요걸 좀 넣으면 됩니다. 저희가 약간 그 비교를 좀 할 게 있는데 자, 보시면은 비포라고 하는 것과 좀 비교할게요. 이 비포란 녀석은 실제 그 코어 컨소이 실행되기 전에 처리할 로직을 여러분들이 구현할 거기 때문에 얘가 그 전에 앞서서 필요할 내용이 여기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프터라고 하는 녀석은 이제 그 함수가 호출됐어요. 호출되고 나서 이제 반환값을 가질 거잖아요. 그 반환값을 갖게 되는 녀석을 가지고 여러분들 만약 할 게 있으면은 여기서 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턴 값과 이제 메서드, 그 다음에 아규먼트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매개 변수로 넘겨 받는 거예요. 필요하면 쓰시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쓰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리턴 값도 한번 확인해 보고 어떤 함수가 호출되는지 좀 출력해 보기 위해서 자, 이 두 가지만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함수를 나열하고 이제 흐름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은 자, 얘가 비포니까 얘가 먼저 호출됩니다. 그리고 타겟에 해당되는 메서드가 호출돼요. 뭐 토탈이 됐든 avg가 됐든 그 다음에 얘가 호출되는 겁니다. 얘가 호출될 때는 그 값이 반환하는 값이 리턴된 후기 때문에 리턴 값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세팅까지 끝났으니까 자, 세팅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프로그램 가서 이제 실행만 하면 되겠네요. 이 두 개 함수 호출될 때 이제 각각 그 로고들이 같이 출력되게 될 겁니다. 자, 컨트롤 누르고 F10을 눌러서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됐네요. 여기 리턴 값이 4고요. 메서드명은 토탈입니다. 그러니까 토탈 호출될 때 얘가 애프터가 호출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리턴 값이 1.0이고요. 메서드명은 avg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저희가 애프터 리턴이라고 하는 것도 작성해 봤고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나가 애프터 스로잉인데요. 일단 스로잉이라고 한 녀석을 구현하기 위한 클래스명부터 정해 놓고 실행을 할게요. 자, 아까 동일하게 여기다가 스로잉이라고 이름을 쓸게요. 스로잉 하고 이 이름을 그대로 가져다가 여기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은 대문자로만 놔두고 자, 이 이름을 그대로 또 복사해 가지고 밑에다가 추가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일단 4개의 클래스가 이제 여기다가 설정이 됐어요. 이 4개 클래스는 보조 업무들이고요. 요건 아직 구현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구현하는 일만 남았죠. 요거 복사하고 여기 와서 이제 어드바이스에 가서 추가할 겁니다. 똑같아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 붙여넣기 하고 자, 추가한 다음에 이때 여기다 구현할 인터페이스가 뭐냐라고 하는 게 차이점이 있는데 여기다가는 throw advice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녀석을 여러분들이 이제 쓰시면 되겠고요. 특이하게도 이 녀석은 밑줄이 안 거지죠. 이 throw는 좀 얘기 좀 달라지는 게 왜냐면은 이 throw advice가 구현해야 할 그런 함수가 정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무슨 소리냐면은 기존에 다른 애들은 이렇게 인자가 딱 고정돼 있어요.
그 자료형 자체가 뭘 전달하고 뭘 쓸 것인지에 대한 것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얘는 예외가 어떠한 예외가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함수의 인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것을 구현하라 라고 하는 것을 고정시킬 수가 없어서 이 인터페이스는 디폴트 메소드라고 하는 것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현할 것을 저희가 이렇게 하나로 정할 수가 없어서 딱 정해라 라고 하는 것을 구현할 목록을 갖고 있진 않아요. 일단 기본적인 형태는 제가 붙여넣기 할게요. 자, 이런 형태의 함수를 갖고 있는데,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 형식이 어떠한 오류가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예외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넣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너무 수만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물음표로 두고 어떤 예외를 처리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예외 인자를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일단 저는 그래요. 이거를 일부러 illegal argument 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것을 이제 발생하게 되면은 얘는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녀석이 되는 겁니다. 일단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놓고 전에 했던 애프터 어디 갔죠? 이 애프터도 한번 여기다 두고, 자, 이렇게 하고 before를 두고 이렇게 나란히 두고 얘기할게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이 세 가지가 이건 어라운드가 아니고 이쪽 리터닝을 이쪽에다 올리게요. 그리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타겟이 있어요. 타겟의 메소드가 있는데 그게 토탈이든 avg든 걔를 호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먼저 실행되고, 그리고 타겟의 메소드가 호출돼요. 그 토탈이든 avg든 상관없습니다. 자, 실행되고 나서 이제 여기로 와요. 근데 문제는 토탈이나 avg 호출하다가 예외가 발생하는 거예요. 뭐 예외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예외가 발생하면은 그때 얘가 실행되는 겁니다. 얘가 실행되는 게 아니고 얘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before가 실행되고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예외가 발생했을 때 그때 우리는 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이제 넣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도 한번 그 illegal argument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발생시켜서 여기가 실행되는 방법을 좀 봐야 되겠죠. 일단은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한번 해봐서 잘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실행될 거니까 그때는 리터닝이 발생했죠. 그죠? 다 리턴이. 자, 그럼 일부러 저희가 토탈이라고 하는 녀석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거는 다시 위로 올려놓고, 자, 지금 여기 율렉 유잼에서 제 토탈의 녀석이 있는데, 이 토탈의 녀석 가서 예외를 발생시키도록 할게요. 자, 이걸 계산하는데 국어, 영어, 수학이라고 하는 이런 인자가 있는데 그 녀석들이 100을 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코리아는 녀석이 100을 넘었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성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로 하려고 합니다. 뭘 스로 할 거냐면은 일리걸한 거죠. 뭐가? 아규먼트가. 그래서 여기다가 유효하지 않은 국어 점수라고 하는 그런 그 예외를 발생시킬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처리되다가 정말 국어가 100을 넘게 되면은 이게 예외가 발생할 거고, 그러면은 애프터 스로잉이 여기 실행될 거예요. 자, 그러면 스로잉에서는 이제 그 녀석에 대한 조치로서 예외가 발생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어떤 예외가 발생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2점 메시지 가져오는 걸로 해서 이 메시지를 출력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구현했고요. 일단은 국어 성적이 몇이냐면은 저희가 국어 성적을 1점으로 했어요. 뭐 전혀 문제가 없죠. 이럴 경우에는 여기서 바로 실행하면 에러가 안 나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리턴이 되는 값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이제 다시 국어 성적을 101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점으로.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실행하게 되면은 스로이가 발생하겠죠. 자, 예외가 발생하면 예외가 발생했을 그 시점에 내가 무엇을 꽂아 넣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것처럼 그 애프터 스로잉이라고 하는 걸 구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인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익셉션을 찾아서 넣으시고, 그러면 거기 적당하게 이제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애프터라고 하는 어드바이스까지 다 구현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자, 다음 시간에는 이 내용을 실행할 때 좀 문제가 있는 게 내가 타깃 삼고 있는 그 이그잼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그잼의 그 토탈이나 그 다음에 AVG 모두를 대상으로 제가 로그를 추가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토탈만 추가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 타깃이 갖고 있는 메서드 중에서 몇 개만 골라서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내가 원하는 메서드만 그 로그를 곁다리 업무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